자동차 강국 일본이 100년을 지켜온 내연기관의 성벽.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 닛산이 연간 6조 1천억 원의 적자를 내며 본사를 팔고 공장을 닫을 때 전 세계는 일본 자동차의 종말을 예감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대한민국 현대차는 엔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무려 50조 5천억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본이 겁나서 포기한 바퀴 달린 컴퓨터 SDV와 수소 에너지. 현대차는 왜 이 불가능해 보이는 길에 국가 운명을 걸었을까요? 일본은 왜 낙오됐고 현대차는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바꿀 50조 원의 실체를 지금 낱낱이 파헤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 자동차의 자존심 닛산이 무너졌습니다. 연간 6조 1천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적자가 확정됐습니다. 현금이 마른 닛산은 이제 요코하마 본사 건물까지 매각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제국의 심장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전 세계 인력의 15%, 무려 2만 명을 즉각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노동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전 세계 7개 핵심 공장이 영구 폐쇄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생산 라인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오만입니다. 하이브리드로 충분하다며 전기차와 소프트웨어를 무시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닛산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흔들리자 그 아래 매달려 있던 수천 개의 부품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평생 엔진 부품만 깎아오던 일본의 장인들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였던 요코하마와 나고야의 밤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때 24시간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는 멈췄고 그 자리엔 적막과 공포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요타는 여전히 1등 아니냐고. 하지만 도요타 내부의 문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 올인했던 전략이 독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종신 고용, 장인 정신, 점진적 개선. 일본을 세계 1위로 만들었던 이 모든 가치들이 이제는 변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국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여전히 건재해 보입니다. 사상 최대의 흑자 세계 판매량 1위.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들은 도요타의 눈을 가리는 치명적인 마약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잘 팔릴수록 도요타는 안심합니다. 아직 전기차는 멀었다고 자위하는 사이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처참하게 뒤처졌습니다. 과거 소니가 워크맨의 영광에 취해 MP3와 아이폰의 등장을 비웃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드웨어 제조 능력에만 집착하다 소프트웨어라는 거대한 파도에 잡아먹히는 겁니다. 자동차는 이제 달리는 컴퓨터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못 만드는 도요타의 차는 그저 바퀴 달린 빈 깡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1위인 제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테슬라는 자고 일어나면 차가 똑똑해지는 OTA 업데이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여전히 결함이 생기면 서비스 센터로 차를 입고해야 합니다. 1억 대를 팔아도 그 차들과 연결될 통로가 없습니다. 도요타의 수천 개 하청 구조는 하드웨어 시대의 축복이었지만 소프트웨어 시대에는 거대한 족쇄입니다. 코드 한 줄 고치려 해도 수백 개의 부품사와 협의해야 하는 이 경직된 구조가 도요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결국 도요타는 자체 운영체제 개발에 실패하고 외부 업체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의 뇌를 남에게 맡긴 껍데기 제조사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조 강국 일본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2030년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없는 도요타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의 흑자는 침몰하기 직전 타이타닉에서 열리는 마지막 파티일 뿐입니다. 2021년 12월 현대차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40년간 공들여온 남양연구소의 엔진 개발센터를 전격 폐쇄한 겁니다. 엔진의 현대라는 과거를 스스로 불태워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던진 승부수가 바로 50조 5천억 원입니다. 일본이 겁나서 주춤거릴 때 현대차는 이 거액을 오직 전기차와 SDV, 즉 바퀴 달린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가 꿈꾸는 건 단순히 좋은 차가 아닙니다. 모든 기능을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는 SDV 세상입니다. 엔진 소리 대신 데이터가 흐르고 서비스 센터 대신 무선 업데이트가 차를 꽂히는 새로운 차원의 모빌리티입니다. 일본은 이 길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알았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도요타처럼 천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된다는 것을요. 50조 원의 도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현대차의 첫 번째 칼날은 전용 플랫폼 E-GMP였습니다. 엔진을 억지로 쑤셔 넣던 일본차와는 설계부터가 달랐습니다. 일본차가 충전기 앞에서 1시간 넘게 쩔쩔맬 때 현대차는 단 18분 만에 충전을 끝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기술 격차의 상징입니다. 단순히 달리는 기계를 넘어 차가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소가 되는 VL 기술. 일본차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소프트웨어 제어의 승리입니다. 현대차는 수백 개의 전자 제어 장치를 단 몇 개의 통합 제어기로 합쳤습니다. 400개의 90부품이 하던 일을 이제 코드 한 줄이 처리합니다. 이제 현대차는 더 이상 기계 회사가 아닙니다. 매달 새로운 기능을 다운로드받아 스스로 진화하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 SDV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 50조 원에 미친 베팅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는 일본차를 밀어내며 가장 갖고 싶은 기술력 1위로 우뚝 섰습니다. 일본차의 안방이자 전 세계 트렌드의 중심, 미국 캘리포니아. 이곳에서 도요타의 점유율이 처참하게 깎여 나갈 때 그 자리를 채운 건 현대차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현대차를 싸구려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요타보다 비싼 돈을 주고도 기꺼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드림카가 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핵심인 리스 점유율에서 현대차는 도요타를 압도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돈은 이미 한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이브리드에 매몰되어 있을 때 현대차는 미국 전역에 수소 물류 벨트를 구축했습니다. 승용차를 넘어 상용차 시장까지 일본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현지의 도요타 딜러들조차 비명을 지릅니다. 팔차가 없다. 고객들이 전부 현대차 매장으로 간다며 본사를 원망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한번 돌아선 소비자들은 다시는 과거의 일본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학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부의 이동입니다. 미국 조지아에 들어서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1300대가 넘는 로봇이 AI로 통제되는 인류 자동차 제조사의 정점입니다. 일본이 부품 관세와 세제 혜택에 전전긍긍하며 뒷걸음질 칠 때 현대차는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를 쏟아내며 미국 땅에서 직접 일본차의 점유율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 딜러망은 전쟁터입니다. 도요타 딜러들은 팔차가 없어 먼지만 털며 본사에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현대차 매장은 5년 연속 소매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며 미국 중산층의 지갑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는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되었습니다. 아이오닉5는 미국 카즈닷컴에서 2년 연속 최고의 전기차를 휩쓸며 도요타를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800V 초급속 충전과 독보적인 실내 공간, 여기에 1,300만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가격이나 정책까지 더해지며 테슬라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시장의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이브리드로 충분하다며 IRA 보조금 유예만 매달릴 때 현대차는 50조 원을 투입해 배터리 합작 공장까지 통째로 미국에 박아버렸습니다. 2026년 현재 현대차는 보조금 혜택을 100% 흡수하며 일본차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완성했습니다. 일본차 점유율 90%. 철옹성 같던 인도네시아 시장이 아이오닉 5 한 대에 무너졌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최대 유통업체와 손잡고 전국 50여 곳에 충전망을 깔며 일본이 외면한 미래를 선점했습니다. 현대차의 비결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현지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배터리 원자재 니켈이 풍부한 이곳에서 직접 만들고 직접 파는 생태계를 구축하자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차는 상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최대 생산 기지인 태국도 현대차의 손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세워진 전기차 조립 공장은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에 안주하는 사이 태국을 동남아 전기차 허브로 바꾸겠다는 현대차의 야심찬 선언입니다. 평생을 하이브리드 엔진만 만져온 일본의 기술자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 시장은 연비 좋은 차가 아니라 스마트한 차를 원합니다. 90%의 점유율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도요타는 10년 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떠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출시 연도는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이제는 2027년까지 밀렸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도요타의 발표를 이제 시장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10분 충전에 1200km를 간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터리 팩 하나 가격이 웬만한 차 한 대 값인 4천만 원을 넘습니다.
부유층을 위한 수억 원대 럭셔리 카에나 들어갈 물건을 가지고 대중차 시장을 뒤집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도요타가 말하는 2027년 양산은 고작 연간 수천 대 수준의 시범 생산일 뿐입니다. 수백만 대를 찍어내는 테슬라와 현대차의 생산 규모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죠.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도태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일본이 배터리 하나에 목을 맬 때 현대차는 차 전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SDV 플랫폼을 완성했습니다. 배터리는 결국 누구나 살 수 있는 부품이 되지만 자동차의 뇌인 소프트웨어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일본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던져준 심폐소생술일 뿐이라고. 실체 없는 희망에 매달리는 사이 일본 자동차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힘은 끈끈한 계열사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속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닛산이 무너지자 그 밑에 수천 개 부품사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함께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부품사 덴소와 아이신조차 흔들립니다. 이들은 이미 도요타의 지분을 매각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대거 정리하며 생존을 위한 탈일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군을 버려야 종복이 사는 비정한 현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부품사들의 새로운 희망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압도적인 생산량과 SDV 물량을 따내기 위해 어제 적이었던 일본 기업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기술의 자존심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정밀한 엔진 부품을 깎아오던 일본의 장인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전기차에는 그들이 만들던 부품의 40%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모노즈쿠리 신화는 그렇게 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일본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국가의 기둥입니다. 부품사가 망한다는 건 곧 일본 중산층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일본이 전기차 전환에 목숨을 걸지 못한 결과는 국가 전체의 가난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계만 잘 만드는 회사는 미래가 없다는 걸요. 그래서 4,300억 원을 들여 네이버 출신들이 만든 포티투닷을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자동차의 IT의 영혼을 불어넣기 위한 현대차 역사상 가장 과감한 베팅이었습니다. IT 업계의 전설 송창현 사장은 현대차의 고리타분한 수직 문화를 깨부셨습니다. 이제 남양연구소에서는 기름 냄새 대신 코드 냄새가 납니다. 자동차 설계의 시작이 철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된 겁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자동차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현대차는 자체 OS인 플레오스를 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업무를 보고 게임을 하는 모든 경험이 현대차의 생태계 안에서 통제됩니다. 이건 제조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의 선언입니다. 2026년 현재 현대차는 모든 기술이 집약된 SDV 페이스카를 공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나로 서스펜션의 감도를 조절하고 출력까지 제어합니다. 일본 차들이 부품 갈아 끼울 때 현대차는 클릭 한 번으로 새 차를 만듭니다. 소프트웨어는 수천 명의 천재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경직된 일본의 제조 문화로는 이 속도를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일본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소차의 선구자를 자처했지만 지금은 도망치기 바쁩니다. 도요타 미라이의 판매량은 80% 넘게 폭락했고 일본 전역의 수소 충전소는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승용차에만 매몰됐던 일본식 수소 전략의 처참한 패배입니다. 일본이 포기한 길을 현대차는 상용차로 뚫어냈습니다. 엑시언트 수소 트럭은 2026년 2월 유럽 누적 주행거리 2천만 km을 돌파했습니다. 디젤 트럭이 뿜어낼 1만 3천 톤의 탄소를 현대차가 깨끗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현대차의 수소는 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현대차는 수소버스부터 이동식 충전소, 수소 트램, 심지어 수소 보트까지 아우르는 HTWO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판 자체를 현대차가 짜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조차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광저우에 세워진 수소 기지에서는 수천 대의 상용차가 쏟아지고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물류는 현대차의 수소 트럭이 책임집니다. 이제 수소의 표준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모두가 수소는 안 된다고 비웃을 때 정 회장은 50조 원의 일부를 수소에 묵묵히 쏟아부었습니다. 그 뚝심이 지금 전기차와 수소를 양손에 쥔 현대차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에너지 모빌리티 공룡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차가 던진 125조 2천억 원. 이 돈은 단순히 공장 짓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울산, 그리고 새만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통째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일본이 30년 전 세운 낡은 공장 라인을 보수할 때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마이너스 전기차 통합 기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인재입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와 AI 전문 인력 4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천재들이 이제 기름 냄새 나는 공장이 아닌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센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일본 차에는 없는 젊은 두뇌가 한국 차에 이식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 부품사들이 닛산과 함께 고사할 때 한국의 부품사들은 현대차의 125조 투자 아래 강제로 디지털 진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엔진 피스톤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생태계의 체질 개선이야말로 일본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격차입니다. 낙수 효과는 죽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의 거대 투자는 500개 이상의 협력사와 수만 개의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대한민국 GDP의 10% 이상을 책임지는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지 않고 더 커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지 않을 유일한 방패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현대차의 투자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이 현대차의 플랫폼을 쓰겠다는 건 대한민국이 만든 규격이 전 세계 모빌리티의 표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갈라파고스에 갇혀 하이브리드만 고집할 때 우리는 판 자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돈으로 증명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국내에만 투입하는 125조 2천억 원. 이건 일본이 6조 원의 적자를 메우려 본사 건물을 팔아치울 때 우리는 미래의 모든 길목에 거대한 돈의 성벽을 쌓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20년 전 삼성이 소니를 넘어설 때 소니는 여전히 세계 1위였습니다. 지금 도요타가 딱 그 꼴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소프트웨어라는 거대한 파도에 침몰 중입니다. 역사는 잔인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부의 이동은 언제나 잔인합니다. 일본의 부품 생태계가 붕괴하고 그들의 중산층이 무너지는 건 우리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도태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면 당신의 자산도 일본차처럼 한순간에 코철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30년 당신의 차고에는 무엇이 서 있겠습니까? 일본이 만든 낡은 엔진입니까? 아니면 현대차가 완성한 달리는 슈퍼컴퓨터입니까?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십시오.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일본의 비명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의 기회는 더 선명해질 뿐입니다. 기회는 위기의 탈을 쓰고 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히고 지갑을 지키는 돋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